22년 1월 21일 오늘의 전자공시 뉴스를 알려드릴 전공남 TV의 전공남입니다. 오늘의 전자공시는 좀 많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전자공시 총 건수는 655건이 발생이 됐고요. 그 중에 코스피는 87개사 193건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112개사 163건에 대해서 공시가 발표됐고요. 평균적으로 한 300건 정도 나오는데 일평균 300건 대비해서 지금 2배나 나왔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 개별 공시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재 관련해 가지고 에코프로 BM에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청주에 있는 오창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고요. 어, 현재 사고 경위 및 피해 사항을 현재 파악 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 약 한 4,400억 수준의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 정지는 3건이 나왔습니다. 한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폐지가 발생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정리 매매 기간이었는데 회사에서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정리 매매하고 있는 단계가 현재 거래 정지가 됐다. 그래서 다시 심사를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세양 DNC 같은 경우는 정리매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관련해서 공시가 나왔고요. 기심위에서 19년도 감사 의견 상장 폐지 사유 관련해 가지고 상장 폐지 절차가 이제 진행된다라고 이제 관련 공시가 코스닥 시장 본부가 발표를 했고요. 그 상장 폐지에 따라서 정리매매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정리매매 기간이 끝나면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꼭 이때 정리매매 하실 수 있도록 기간 체크 바랍니다. 샘코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사유 해소권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매 거래 정지는 계속 이제 지속 안 되는데 2가지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장 폐지에 대해서 재감사를 받았고요. 재감사 결과 상장 폐지 19년도 사업연도 감사 의견에 관련해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이 되었고 그런데 6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함에 따라서 매매 거래 정지가 지속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사유로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감사 보고서상에 감사 의견이 변경이 되거나 차기 감사 보고서상 감사 의견 적정으로 감사 의견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한 경우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서 그 관련돼서 상장 실질 심사 사유에 대한 판정이 이 실질 대상 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이 될 때까지는 거래 정지가 계속된다. 그 2가지 사유 때문에 상장 폐지 사유는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정지는 계속됩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신규로 나와 있는 유상증자 건은 금호전기가 있습니다. 금호전기가 약 한 151만 9천 주 정도를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요. 증자 전에는 약 한 2천만 주 있었습니다. 약 그래서 한 7% 정도 수준의 주식수가 증자가 되는 상황이고요. 운영자금으로는 약 한 50억의 운영자금입니다. 그
이 제3자 배정인데 그 3자 배정에 대한 부분은 그 에릭인 앤 컴퍼니라는 그 타법인에다가 유상증자 3자 배정을 하는 거고요. 이 에릭 앤 컴퍼니를 양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에릭 앤 컴퍼니를 주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그 취득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고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에릭 앤 컴퍼니가 뭐냐? NFT 플랫폼 개발하거나 블록체인 기술 개발하는 IT 소프트웨어 업체를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금호정기가 주식 매수를 한다. 그 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고, 그 전환사채에 대해서 3자 배정으로 진행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시면 전환사채의 증권 3,998만 원을 지급하는 대용 납입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환사채도 발행을 하고 증자해서 돈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에릭앤 컴퍼니를 주식 매수를 하기 위한, 양수를 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그 종속회사 레진앤 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사항을 공시를 했고요. 한 21만 주에 대해서 그 증자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증자 전 발행 주식 수는 한 350만 주 정도가 있었고요. 운영 자금으로 238억을 집행하겠다. 그 3자 배정이 하는 경우에 주당 주식가는 11만 1,000원 정도의 3자 배정을 21만 4천 주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3자 배정 대상자는 누구냐면 중국의 그 바이트 댄스가 됩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궁금하기도 한데, 바이트 댄스가 유상증자에 대해서 3자 배정을 받고 키다리 스튜디오의 종속회사에 대해서 종속회사인 레진 엔터테인먼트의 주주가 되는 내용을 공시를 하였습니다. 금일 자사주 관련해서 내용은 한 두 건이 있는데요. SK텔레콤이 자사주 자기 보유 주식수 41만 3천 주를 처분을 하기로 하겠다.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목적은 상여 지급으로 한답니다. 참 이게 자기 주식을 보통은 뭐 살 때, 시장에서 살 때 뭐 주주 가치 재고 이랬는데 이거를 다시 상여용으로 지급을 한다. 참 우리나라 기업들 참 이런 거 보면 거버넌스가 좀 엉망이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대기업인데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DHP 코리아는 이제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했습니다. 41만 6천 주에 대해서 1월 24일부터 3월 23일 약 두 달간에 걸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약 한 30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취득 목적은 자기 주식 소각을 하겠다. 이건 좋은 회사네요.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소각까지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진정한 주주 가치 제고가 일어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52만 3천 주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41만 6천 주를 추가를 보유를 해서 소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 추가 팔로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주당 주문 수량 하루당 그 주문 수량 한도는 4만 1,000주씩 이제 매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씩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소송 관련해 가지고
금호건설에서 나왔습니다. 그 원고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나왔고요.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면 본건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 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관련해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며 이에 따른 배상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그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래서 원고는 21년 작년 5월 27일자로 피고들 연대하여 1,553억에 대한 확장 청구했고 22년 1월 13일에 본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를 또 하였고 그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결정 내용을 한번 보시면 피고 금호건설 주식회사의 16은 17개사가 되나 봅니다. 공동하여 1,086억 원 및 그중 별지금액표 순번 1에서 24번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인정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2년 1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분 승소죠. 그래서 소송 비용은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86호에 대해서는 금호건설 외 16개사가 각각 분담을 하고 별지 금액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은 1월 13일까지 이자 계산해주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계산으로 이자까지 지급해라 라는 배상이 평가가 나왔습니다. 금호건설 관련해 가지고 요새 최근에 뭐 HDC부터 해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요. 건설 쪽에 지금 별로 좋은 내용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심리가 좀 많이 냉각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도 많이 내려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생이 되니까 건설에 대한, 섹터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센텍입니다. 휴센텍은, 검사인 선임에 관련돼서 소송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걸 이제 한 거고요. 이제 총구 내용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인 선임에 대해서 포트 해밀턴 조합 1호에서 원고가 휴센텍에 소송을 했고 관련해서 전자공시가 나왔습니다. 멜파스는 이제 소송 판결이 나왔는데요. 강정훈회 이명이 멜파스 회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고 내용을 보시면 20년 10월 7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준섭, 심대찬, 김원신을 사내이사로 조경은을 사회이사로 박종류를 감사로 하는 결의는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인 강정훈 씨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휘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원고인 주현성 씨는 사내이사 지휘에, 심용호 씨는 사회이사 지휘에 그 복직을 하게 되면 판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패소를 한 멜파스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멜파스 주식을 한번 봤는데요. 쭉 보니까 거래 정지가 계속 있었고 12월 말부로 해가지고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계속 하향을 하다가 오늘 조금 오르는 상태입니다. 오후의 장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오전 장에서는 조금 오르는 걸로 확인을 했었고요. 시장은 정확하게 시장의 눈은 지금 이 소송의 결과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손익 구조 매출액 30% 이상 그 공시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 그 미온 홀딩스의 자회사 잉크테크에 대한 공시, 또 잉크테크도 또 공시가 중복으로 나왔습니다.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내용은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14% 증감을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76%나 증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다. 무려 지금 전년 20년도에 5억 4천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는 23억 영업이익으로 29억이나 영업이익이 신장이 되면서 흑자 전환이 된 거고요. 잉크테크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화인베스트 관련해 가지고 마찬가지 좋은 소식입니다. 그 화인베스트가 매출액 신장은 26% 정도 신장을 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한 1,800만 원 소량이긴 하지만 흑자 전환을 했다. 좋은 소식 공시가 됐고요. 네이블 커뮤니케이션스라는 회사는 이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매출은 전년도 직전 사업년도 대비해서 36%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500%, 당기순이익이 무려 360%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잠시 이제 참고차 들고 왔는데요. 오늘 주식은 제가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조금씩 이제 거래량도 좀 나오면서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10%나 제가 봤을 때는 10% 올라가고 종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올라가는 걸로 나왔고 분기별 지금 실적을 보면 분기별 한 30억인데 많이 신장이 된 걸로 나오고 지금 2, 4분기, 3, 4분기까지는 6.5억 1, 4분기가 마이너스 12억이었는데 13억이었는데 4, 3분기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니까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근당 홀딩스의 자회사인 경보제약이 매출은 역신장을 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삼화페인트 공업도 현재 매출은 14.5% 직전 사업년도 대비해서 증감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94.5% 적자 전환은 아니었지만 82만 3천 원 정도 해서 94.5%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가 나왔으니까 투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NS테크라는 회사는 매출액도 역신장, 영업이익 역신장,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역신장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역신장이 했는데요. 적자 전환은 하지 않았지만 좀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데가 있어서 좀 특이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금 매출액이 뭐 100% 이상, 111%, 영업이익 146%, 당기순이익도 146%를 신장하는 건데 벤처 투자 회사다 보니까 이 매출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매출액 있는데
좀 특이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신장이 좋아서, 증감률이 너무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이제 공급 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내용이 많아서 조금 오늘은 좀 길어집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DYPNF라는 회사가 그 러시아 우스트 루가 지역에 공사 수주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도 뭐 자세하게 잘 모르는데요. 뭐 가스 프로세싱 컴플렉스 오브 발틱 케미컬 컴플렉스, 무슨 가스 관련된 가스 시설 관련된 공사 관련 내용인 것 같고요. 확정 계약 금액이 무려 1659억입니다. 매출액 대비 88.64%고요. 24년 12월 19일까지니까 약 한 2년간의 공사 기간에 해당한다고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간의 그 주가 흐름치를 보니까 굉장히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신장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나중에 관련해서 내용 한번 꼼꼼히 관심 두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오전에 봤을 때 좀 빠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SD 바이오 센서는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공급, 최근에 지금 SD 바이오 센서뿐만 아니라 그 지금 코로나19 검사 키트 공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SD 바이오 센서가 1369억 원, 20년도 매출액 대비 8.8%에 대해 해당하는 상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대상 지역은 싱가포르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니까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여제는 분류가 잘못됐네요. 매출액인데 미디어 여제는 흑자 전환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매출은 25% 신장,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적자지만 하여튼 55% 신장을 시켰고,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시켰다. 영업 외 활동으로 아마 재무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흑자 전환이 된 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머시스도 이제 분류가 잘못됐는데, 휴머시스도 지금 SD 바이오 센서하고 동일하게 단일 판매 신속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 키트 공급하는 건이고요. 65억입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한 14% 있고요. 브라질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브라질에 진단 키트 공급을 하는 걸로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경영에 대한 것들인데요. 오늘 센코에서 그 4억을 짓는 신축을 하는 그 신규 시설 투자에 관련된 공시가 나왔습니다. 130억 정도고요. 자기 자본 대비 34%입니다. 신축 일단 소재지는 경기도 오산시 세계동에 짓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대바이오가 코로나19 치료제 이상 시험 계획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이고, 그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오늘자로 신청을 했고, 관련해 가지고 시험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문과 풍문 관련해서 내용인데요. 그 롯데지주가 바이오 산업 진출 21년 3월 23일에
한국경제 등에서 나와 있는 기사에 대해서 계속 보도에 대한 해명을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 현재 분기 한 3개월에 한 번씩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에 3월 달에 환경 뉴스는 뭐냐면, 한번 보시면 롯데그룹이 엔지캠 생명과학과 손잡고 바이오 시장에 뛰어든다. 그리고 위탁 생산 사업도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의 발표가 됐고요. 그 관련돼서 내용을, 공시 내용 한번 보시면, 롯데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기사가 관련해서 현재 사업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재공지하겠다. 그러니까 미확정됐을 때는 3개월 이내 공지를 하고 결정된 시점에는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최근에 제가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한 그 공시도 한번 쭉 봤는데,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롯데 지주나 관련돼서 내용은 없습니다. 최근에 뭐 유상증자도 보니까 하는 것 같고요. 돈 관련해서. 또 그리고 이게 엔지캠 생명과학이 재무 구조로서는 아직까지 지금 계속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구조는 지금 5년 연속 마이너스 구조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투자의 팁이긴 하지만 안정성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가서 길목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들은 이런 공시된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도 뭐 되는데, 그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제 될지는 모르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짬짬이 좀 나름대로 투자에 의견이 될 만한 것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간략하고 핵심만 더 있는 내용으로 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재해 공시, 거래 정지 공시, 소송 공시 관련돼서 내용이 많은데요. 특히 지금 연간 사업 결산이 되고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이고 하다 보니까 그 공시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매일같이 좀 바쁘시면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전자공시를 읽어드린 남자 정공남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